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원장님, 줄기세포 이식술 앞서 아버님께서도 이미 좀 인지를 하시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 네. 기회에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자기 관절에 보형물을 집어넣지 않고 자기 관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릎에 불안정성이 없고 그다음에 다리 O자다리 교정이나 X자다리 교정 이런 정렬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동반된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나이나 손상 정도에 관계없이 치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사 치료와 달리 한 번 시술로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관절경을 통해서 하든지 최소 절개를 하더라도 보통 30분 이내에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야. 그리고 고령이고 또는 내가 만성 질환이 있어서 그 마취 또는 큰 수술, 인공관절 수술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대체 치료로 아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주신 아버님의 구체적인 그 검진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확실한 건 원장님 그 고령, 나이 때문에 이게 제한되는 건 아닌 네, 거죠. 예.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의 재생 능력, 자기 줄기세포 재생 능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절염이 심해져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요. 보통 저희가 말하는 줄기세포 이식술은 동종 배아 줄기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그 동종 배아 줄기세포의 재생 능력이 훨씬 탁월하기 때문에 시술 받으시는 환자분의 나이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회복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실제 시술하신 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시술 전에 연골 결손이 한 2.5cm 정도, 1인치 정도 직경을 가지고 있는 연골 결손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정상 연골이고 노랗게 보이는 부분은 뼈입니다. 그래서 이미 관절 안쪽으로 뼈가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네네. 시술하면서 분홍색 젤리 같은 도포액을 바르는데 여기에 이제 줄기세포, 동종 줄기세포 그 세포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줄기세포들이 연골 조직들을 다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시술 한 1년 정도 지나면 연골 손상 부위가 거의 어디가 어딘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 정상 연골과 거의 비슷한 연골로 대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완전 매끈해졌네요. 자, 실제 치료 받으신 분의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76세 어머님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다가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셨네요. 네. 이 환자분은 76세셨는데요. 시술 전에 관절 연골이 이미 많이 뼈가 드러나 있었고 연골 하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연골 하골 뼈가 많이 드러나 있는 소견이 보였는데 시술 14개월 후에 보면 정상 연골과 거의 비슷한 연골로 대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 많은 분들 고민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 보다 빠르게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확인합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나이가 네. 어떻게 되셨어요? 아유, 69요. 69세. 무릎이 불편하시고요? 네. 네,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직접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지금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네, 뭐, 무릎이 막 쑤시거나 그런 건 없는데, 네네. 네. 좀 붓고, 걸음을 걸을 때, 네, 약간 힘이 빠져요. 좀. 네. 오. 자, 그런 그리고요. 증상이 한 예. 2달 정도 되셨어요. 네네. 혹시 병원에는 가보셨나요? 병원에 그냥 동네 병원 가가지고, 네, 엑스레이 검사 해보셨고. 엑스레이 검사는 해보니까 관절염 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아까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 관절염 초기 증상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제가 무릎이 붓는 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네네. 네, 이렇게 무릎이 붓게 되는 게 가만히 있으면 좀 빠지나요? 네, 가서 수영하고 좀 빠져요, 또, 낮, 저녁 때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관절염 초기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네,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괜찮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보존적인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열의 하나는 관절 손상이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환자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신데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거북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문제가 있는지, 왜 무릎에 물이 자꾸 차는지, 원래는 무릎에 물이 찬 적이 없는데 뭔가 새로운 증상이 생기고 불편한 게 생겼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끝까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검사라는 게 비용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반되죠. 비용을 예. 생각해서 환자분들이 검사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검사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저하지 마시고 네. 관절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사, 보통 저희가 MRI 검사를 얘기하는데 MRI 검사를 해서 연골이 손상된 부위가 있는지 또는 네.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연골이 찢어져 있는 부위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증상이 좋게 만들어지고 좋아지면 이제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재활하시면 되는 그렇죠. 거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혼자서 치료하고 재활 치료 열심히 하셔도 원인이 남아 있으면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원인을 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데 시험 볼 때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답을 써야 되는데 문제를 안 읽고 답을 찍으려고 그러면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예. 꼭 문제를 꼭 잘 읽어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엑스레이 말고 이 MRI를 찍었을 때 원장님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지 네. 이번 기회에 좀 설명 좀 네. 들어볼게요. 어머니 말씀하신 거 제가 참고하시라고 그림 3개를 보여드리는데 엑스레이, CT, MRI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방사선을 쪼여서 통과시켜서 뒤쪽 부분에 보이는 영상을 보는 건데 이게 단면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입체로 어디가 어딘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뼈를 단면으로 보는 게 CT거든요. 같은 방사선입니다. 그런데 MRI는 방사선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수소 분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자기장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몸에 해롭지 않고 시간이 조금 걸리고 한 30분 정도 가만히 누워서 계셔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정밀하게 연골 손상이나 또는 인대 손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거의 1차 검사라고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흔히 사용되는 검사니까요. 네. 꼭 용기 내셔서 검사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작은 변화 하나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전화 주셔서 확인하고 내 몸을 챙기는 우리 어머님 정말 칭찬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용기 내셔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원인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 69입니다. 69세이시고요. 네. 무릎 불편하신 거죠? 자, 예. 원장님과 직접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실게요. 예.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 무릎이요. 네, 그냥 조금 걸으면 네, 저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좀 쉬었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요. 예. 무릎이 아파서 쉬시는 거죠? 예, 예. 예. 네, 엑스레이 검사는 해보셨나요? 뭐, 한 5년 전에 한 번 해봤는데 그때 그 비용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한 600 나온다고 해서 그냥 지내쳐버렸어요. 아이고야. 수술 비용이 수요가 될 수술을 거다. 받아야 되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포기하셨구나. 예, 예. 네. 근데 아버님 예,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예.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진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수술을 권유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 관절이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제가 판단한다면 예, 예.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뼈의 연골 부분을 깎아내고 거기다 금속 재질의 인공관절을 씌우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남아있는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새로 들어가는 인공관절이 잘 지탱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뼈가 계속 망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때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뼈가 더 튼튼해지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 예. 사실은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인이 의지가 없어서 치료 안 하시는 거는 어떻게든지 치료를 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예. 경제적인 요건 때문에 치료를 못 하시는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거든요. 네. 근데 용기 내시면 주변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네, 어떤 병원에서는 병원비 환자분이 형편이 어려우시면 병원비도 감면해드리고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는 병원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이 좀 여기저기 좀 창피하고 그러기 싶고 좀 자존심 상한 일이지만 어디 도와줄 수 있는 병원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그래요. 발품을 팔아보시면 분명히 도와주실 수 있는 병원들이 많고요. 대한민국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돈 버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아버님 용기 내셔서 예. 발품 팔아서 병원을 좀 알아보시고 빨리 인공관절 수술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병원들마다 제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제도 운영하는 병원도 그럼요. 있고요. 혹은 네. 지자체에서도 아버님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지원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네.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치료에 안타깝네요.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시니까요. 보다 빨리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